지난 시간에 맞춰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완성도 과제 설계부터 좀 해봅시다. 자, 여과지의 설계는 여과지의 면적을 먼저 하나 구해내야 되겠죠. 여과지의 면적은 뭐라고 했어? 자, 원래 여과지의 여과 속도 V는 Q 나누기 A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A가 궁금해. 그래서 A와 V 자리를 구했어. 이때 V는 부피 아니에요. 자, 여과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완성 여과지 속도 얼마라고 그랬어요? 10m/day 이하. 그래서 5m/day 정도가 표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5 집어넣고 Q는 어쩌고 구하노? 저기 기호야, 우리 저기 한 사람이 물 하루 동안 얼마 사용한다고? 400m. 그럼 400m 곱하기 진주시민 곱하면 진주시의 정수량 찍을 때 완성 여과를 찍을 때 요 Q양 교차할 수 있겠네. 네. 그러면은 여과지 면적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죠. 자, 완성 여과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벽이에요, 벽. 여러분, 이 빨간색은 다 철근이야. 빨간색하고 이 점은 철근이야. 저기다 이걸 배근도라 그래요. 배근. 철근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가 빨간색하고 여기 다 뭐라고 그러냐면 다 철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지 시간에 배웠지 유효경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직까지 안 배웠어요? 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요만큼을 자갈로 채워. 내가 맨 끝에는 뭐라 하더노? 유공이 있는 집수장치를 채운다 그랬어. 그래서 요만큼 160이라고 써있는 요만큼을 유공이 있는 집수장치, 통상적으로 보도블록 많이 써요. 보도블록 세로로 놓고 벽돌 놓고 위에 보도블록 쫙 채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홈을 파가지고 위에다 보도블록을 덮어놓기도 해요. 자, 덮어놓고 위에 자갈로 채워요. 자갈하고 잔자갈하고 맨 밑에는 큰 자갈, 그 다음에 바로 위에는 잔자갈 요만큼 채워. 그 다음에 한 여기 60cm, 70cm 정도 되는 것들을 유효경 0.3에서 0.4 되는 모래로 채워. 자, 그래서 물을 이만큼 갖다 부어놔.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침수돼서 가겠지? 그래서 여변 효과, 생물학적인 여와 흡착과 침전을 다 거친 물이, 깨끗한 물이 여기 모여가지고 쭉 가서 정수지로 간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 400하고 600 돼 있죠? 400하고 600인데 이거 다 합치면은 약 한 1m 정도 아니면 90cm 정도 모래를 치고. 그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과지의 수는 여기죠. 내가 여과지를 근데 크게 A 하나로 만들어놔.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혹시나 뭐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개라도 빠지거나 물뱀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 걔를 건져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동안 수돗물 생산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써있잖아. 여과지의 수는 유지관리 및 작업상에 적당하게 분할하여야 하며 예비지를 포함해서 최소한 몇 지가 필요해? 2지. 한 지가 운전될 때 다른 지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역세척도 해야 되고 역성도 해야 되고 취송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예비지의 수는 지수가 증감에 따라 많아야 하지만 약 한 10% 정도 비율로 함이 좋다. 그러니까 3지에도 되고 4지에도 되고 5지에도 되는데 보통 예비지는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전방향의 배열이 작업상 좋으며 지를 상접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폭과 길이의 비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데 거의 1대1로 해요.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깊이는 앞서 그림과 같이 2.5에서 3.5m가 보통이며 하부 집수 장치의 구조, 여과층의 두께, 모래 위의 수심에 따라서 상이한다. 사상 수심은 1m 내외를 한다. 사상 수심은 뭐냐면 모래 사자의 윗상차, 모래가 있고 그 위에 수심이 약 한 1m 내외 정도로 한다. 사상 수심은 모래 위의 수심을 약 한 1m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자, 구조는 앞서 잘 봤어요. 자, 구조는 잘 봤는데, 구조는 통상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수밀하여야 되고 신축이음, 시공이음 등 특히 신중히 다뤄야 되는데, 하부 집수 장치, 제가 아까 하부 집수장치. 왜?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하부에 있다고. 그리고 어떻게 돼? 물을 모아가지고 얘를 빼내니까 집수장치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이게 하부 집수 장치 16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하부 집수 장치.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하부에 물을 집수해서 물을 빼내는 장치를 하부 집수 장치라고 합니다. 자, 하부 집수 장치는 4층, 4층을 지지하며 여과수가 모이도록 바닥에 설치한다. 여과지의 전 부분에서 균등히 집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홈을 파고 그 위를 보도블록으로 덮어놓는 게 바로 완성 여과지의 하부 집수 장치예요. 자, 요거는 숫자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분명히 구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해 유속은 주거에서 20cm, 지거에서 15cm 정도 이하로 한다. 저부 구배는 주거에서 1대 200, 지거에서는 1대 150 정도로 한다. 여과지 바닥의 이미지점에서 지거까지 수평 거리가 4m 이하로 한다. 여과지 바닥의 구배는 주거 방향으로 1대 150 정도로 한다. 150, 20이라고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그 그림은 정도는 봐도 돼요. 자, 이게 뭐냐면 홈이에요. 바닥에 이렇게 홈을 파놓으면 이 위에서 보는 그림이에요. 유입은 되는데 원류돼서 넘어가. 원류돼서 넘어가겠지. 원류돼서 넘어가. 원류돼서 넘어가. 자, 여기에 보면 두 줄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본 주거, 주된 개수로. 그 다음에 실선 하나로 표시되는 건 지거, 가지 시자. 주거, 그러니까 여기 주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거 되겠지. 여기 주거, 요런 건 지거 되겠지. 지거, 요런 지거. 그죠? 자, 유입할 때는 통상적으로 원류돼서 넘어가요. 원류돼서 넘어가요. 그래서 점점 위열을 쓰기도 해요. 자, 조절점은 뭐냐 하면, 내가 아까 사상수심이 얼마 정도 돼야 된다고 했어요. 1m 정도 돼야 되지. 근데 비가 연락 많이 왔네.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나? 위에 나팔관 같은 걸 띄워가지고 더 이상 물이 올라가면은 물이 배수돼가지고 다시 원수 쪽으로 가게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조절점. 수위를 조정한다 그래서 조절점. 이거 참 어디 가서 보노? 댐 같은 데 가서 보면 수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맞추잖아. 댐에 이보다 더 많이 가면 수문을 여는 경우도 있지만, 날씨가 맑은 날 갑자기 저쪽 어디고 산청, 합천 쪽에서 비가 갑자기 많이 왔어. 그래서 오면 댐 문을 열라 그러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나팔관처럼 이렇게 해서 하수로를 빼놓는 걸 하면 물이 쭉, 나팔관이 이렇게 해서 물이 쭉 올라가다 나팔관 쪽으로 딱 가면 이렇게 물이 쭉 들어가겠지, 그치? 그런 걸 조절점, 수위를 조절한다 그래서 조절점, 그 정자는 우물정자를 전부 다 물탱크처럼 생겨있는 개수로 탱크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거지. 자, 여기 보면 4m 이하는 지거 끝에서부터 어떻게 되노? 이 본거까지, 이 주거까지 거리가 4m 이하가 돼야 돼요. 너무 멀면 물이 잘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과층과 두께. 자, 여과층은 4층과 이것을 지지하는 사리층, 자갈, 법정 스님 같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뭐 나오노? 몸속에서 돌 나오지. 막 큰 돌이잖아. 그럼 모래라고 하기에는 좀 더 큰 돌이니까 그걸 사리층이라고 한다. 살이 나왔다고 얘기하지. 자, 4층의 두께는 70cm에서 90cm로 삭지 작업을 반복한다. 자, 완속 여과는 표면이 표면 여과에서 오염이 되면 약 2cm에서 3cm 정도 긁어내. 물 다 빼고 긁어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삭취라고 한다. 삭취. 완속 여과는 앞에 보통 침전지 있고, 보통 침전지 앞에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완속 여과는 역세척을 하지 않으며, 완속 여과는 삭지 작업을 하고 역송을 한다. 자, 나중에 동영상 보면은 되네. 동영상 보고 내가 그렇게 해서 말이 좀 빠르다라고 해도 그래도 반복해서 보면 되겠지, 그지? 완속 여과 정리는, 자, 여과사의 입도는 여과 효율과 큰 관계가 있으므로 세립일수록 여과의 입경이 작을수록 훨씬 잘 걸러져. 열혈 효과가 좋아. 근데 손실수도가 커져가지고 물이 잘 안 빠져. 사실은 점토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밑에 깨끗한 물 나오겠지. 근데 물이 잘 안 빠져. 물이 잘 안 빠지면 수돗물을 생산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여과사의 입도는 어느 범위 내에 들도록 하여야 됩니다. 자,
모래의 입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유효경 D10, 그지? 부피비 혹은 무게비의 10%가 빠져나갈 때에 그 체거름 분석 안 해봤지 아직까지는 기억은. 네. 그거 저기 3학년 때 배우고요. 그때 보면 되는데. 자, 균등계수는 60%가 빠져나갔을 때의 다이아메타를 유효경으로 나눠주는 걸 우리 균등계수라고 한다. 이거 토제 시간에 배우게 돼. 자, 유효경, 사실은 입경이 작을수록 세입자일수록 세균이나 부유물질의 제거 효과는 좋은데 반면에 잘 막히고 삭취하는 횟수가 증가한다. 자, 균등계수가 클수록 소립과 대립의 혼합차가 크며 소립이 대립의 공급 간에 들어가므로 모래의 공급률이 작아지고 여과의 차음이 증대된다. 그래서 균등계수는 얼마 이상, 보통 0.7 이상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거기에 돼 있다. 그러니까 이 균등계수는 D60를 D10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되노? 이만한 거랑 그 다음에 요만한 거랑 공존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만한 것들이 의 공급을 D10 같은 게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노? 저항이 커지게 되지. 그래서 물이 잘 안 빠지게 돼. 자, 세정할 때는 세사가 유실되어 유경이 커지는 결점이 있다. 자, 세정할 때 이건 역세차할 때 얘기인데 이거는 그 완성 여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세정할 때는 세사가 유실되어 유경이 커지는 결점이 있습니다. 하부 직수 장치. 이게 뭐냐면 이 구멍이 있죠, 구멍. 여기에 자락을 씁니다. 여기에 요만큼 홈을 파는다고. 여기 물이 모여. 위에는 모래야, 모래. 물이 들어오면 여기에 큰 자락들을 다 비추고 여기 물이 여기 다 모여가지고 쭉 빠져서 정수지로 간다. 이걸 하부 직수 장치라고 해. 하부 직수 장치. 자, 이것도 하부 직수 장치. 보통 여기 보면 주거. 요건 주거라고 그러고 지거라고 그러고 물이 이렇게 와서 주거에 모여가지고 물이 쭉 빠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 아프리카에 우리 병물 이 플라스틱 병에다가 모래 채워가지고 물 걸러 먹을 때 있잖아. 그럼 봤어? 그럼 모래 빠지지 말라고 뭐 깔아 일단 스트링 깔지. 그냥 병에다가 모래 집어넣잖아. 모래가 빠져야 될 거 아니야. 밑에 구멍을 뻥뻥뻥 뚫을 거 아니야. 근데 구멍을 뻥뻥뻥 뚫으면 모래가 새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맨 바닥에 뭐냐 그러면은 철망 깔잖아, 철망. 그 철망을 깔고 그냥 물이 줄줄줄 새는 거 밑에 바게트처럼 받아버리면 그 바게트처럼 받는 걸 갖다가 우리 뭐냐면 하부 집수 장치라고 한다고.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물을. 걸러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물을 모래로 한번 걸러봐. 그러면 모래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PET병에 집어넣겠지. 그래서 물 부으면 어떻게 되노? 물이 그대로 차있잖아. 이 물을 밑으로 빠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노? PET병 밑으로 바닥에 구멍을 뚫겠지. 근데 뚫어놓으면 어떻게 되노? 모래도 같이 빠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노? 맨 처음에 PET병을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철조망을 철망을 하나 깔아야 되지. 모래 빠지지 말라고. 철망보다는 얇은 걸 깔겠지. 그럼 그 밑에 또 뭐 되노? 비커를 하나 갖다 놔야지. 위에다가 물이 쭉 해서 비커에 물이 모일 거 아니야. 마셔도 되잖아. 요 비커 요걸 하부 집수장치라고 한다. 물을 모으는 장치. 근데 그걸 연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요렇게 만들어둔다. 그치? 네. 자, 유입 설비. 자, 우리가 이제 도서관이 이렇게 왔어요. 옆에서 보는 그림이에요. 이 우물이 하나 있죠. 물이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내가 취수관에서 도서관을 통해 오는 물이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양옆에는 이렇게 벽돌로 쌓아서 쇄골을 방지해. 물이 이렇게 오면 물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된다. 물이 원류돼서 넘어가게 한다고. 이렇게. 물이 넘어가게 한다. 원류돼서 넘어가게 한다고. 이렇게. 그치? 물이 천천히, 물이 쌓이잖아. 그러면 쭉쭉쭉 올라갈 거 아니야. 이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게 한다고. 이렇게 넘어가게. 알겠냐? 네.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원류돼서 넘어가게 한다고. 자, 원수를 여과지에 유입시키는 유입부에서는 수류에 의한 사층 표면이 결함되지 않도록 천천히 보내야 한다. 사면을 왜냐면 쿨렁쿨렁 넘어가면 어쩌면 푹푹 파이겠죠.
그럼 이렇게 사면이 낮은 대로 물이 쭉 빠져가지고 여과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사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입 설비에 접한 선형의 사면에 폭 1m 정도의 콘크리트 블록판을 설치하면 효과가 높아 파이지 말라고. 그지? 그래서 표면이 결함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이 펑펑 해가지고 폭포수처럼 팡팡 떨어지면 어쩌잖아. 사면이 푹푹 파이겠죠. 그럼 이쪽에 물이 이쪽에 두꺼우니까 저항이 있으니까 안 흘러가는데 이쪽으로 쭉 흘러가가지고 채널링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조절점. 자, 봅시다. 여과지에서 조절점. 이게 뭐냐면, 자, 여과수의 인출에 있어서 여과 속도 조절 등 여과 조작상에 필요한 장치를 설정하여야 되는데, 이를 조절점이라고 한다. 자, 여과 속도는 원수와 여과수의 수위차, 즉 여과수로 유지가 된다. 자, 여기 보면 이게 가동원식이 뭐냐 하면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갈 때 여기다가 가동원 뭐냐면 이 높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도 수위를 찍고 여기도 수위를 찍어가지고 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재.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재. 그러면 여기 이 삼각형 표시하고 여기 삼각형 표시하고 여기가 수위가 이렇게 되면 요 차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달시의 법칙 V는 L분의 델타 H 곱하기 K V는 L분의 델타 H 곱하기 K 델타 H 여기에 수두차하고 여기에 수두차에 의해서 물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나팔관식으로 부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띄워놓으면 요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물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지. 이게 여과지의 수위 조절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과지의 수위 조절 장치. 자, 보시면은 여과 속도는 원수와 여과수의 수위차, 즉 여과수로 유지되는데 여과 진행에 따라서 여과 저항이 증대하므로 일정한 여과 속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사상 위에 요 수심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런 부자가 무슨 뜻이고 부자,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자의 반대말 절대로 아니고 부자. 뜰부, 우리 부력 이야기야, 부력. 부자를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 얘를 띄워놓으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위를 이만큼 딱 띄워놓으면 조정하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져버려. 그럼 요 수위를 내가 딱 맞출 수 있겠지. 더 수위가 올라가면 어쩌잖아. 물이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되잖아. 그지? 즉, 원수의 수위는 일정하므로 여과수의 수위를 서서히 저하시켜야 한다. 이 장치를 유량조절 장치라고 한다. 내가 빨간색으로 만들어놨지. 기호야 조금 자무제. 조금만 참자. 자, 다음에 급속여과. 자, 급속여과 앞에는 약품 침전지가 있어요. 약품 침전지 앞에는 약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약품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급속권화지와 완속권화지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보면 원수의 황산, 만토 등의 음식들을 가해서 침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 갈아친 침전수를 모래 여과하는 것으로 설계 속도는 5m/h 이상으로 한다. 아까 내가 급속 여과는 100m/day라고 했지. 저기만 기호야 24 곱하기 5 120. 그래도 120m/day 이상으로 한다. 100하고 120하고 차이 있지 않아요? 아니야, 같아. 여기서는 같아. 그지? 하루 동안에 몇 메다를 간다고 해서 120m랑 100m 가는 건 거의 같다고. 단 중요한 건 이상이야, 이상. 120m/day 이상으로 하는 게 바로 급속 여과네요. 아까 내가 완속 여과는 10m/day 이하. 여기는 급속 여과는 120m/day 이상, 100m/day 이상, 90m/day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했지, 그지? 그거는 급속 여과도 아니고 완속 여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여과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탁질 제거는 완성 여과보다 우수하고 세균도 상당량이 제거되므로 특히 탁한 원수 여과에 되게 적합하다. 뭐가? 급속 여과가. 자, 전처리로서
급속 고나지와 플럭 형성지, 완속 고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약품 침전지가 있어서 이 물이 급속 요과지로 들어온다. 그래서 전처리로 응집은 절대적 요건으로 이에 그 양호 혹은 양호 반대말이 뭐지? 뭐 포쏘면 양호 그러잖아. 불량 그러나? 불량? 뭐 양호와 불량의 여과 상대로 좌우보면 침전은 필수가 아니고 여과 지속 시간에만 한계를 가지게 된다. 자, 급속 여과에서는 여과가 어느 정도 진행하면 사측 내의 부수압. 자, 델타 H 내가 이제 물을 걸러 먹으면 그 사측 내에 모래 그 여과지 내에서 마이너스 압력이 생겨요. 부수압의 부가 마이너스잖아요. 부수압이 생기고 다음 부수압의 범위가 확대되어 결국에는 전사층이 아니고 전사층이 부수압이 발생한다. 자, 에어바인딩 동그라미 하나 별표 하나 치세요. 에어바인딩 별표 하나 치세요. 에어바인딩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에어바인딩이 뭐냐 하면 모래 급속효과로 물을 걸러 먹다가 보면 마이너스 압력이 계속돼서 수중에 영전한 공기가 기포로 나와버려. 그래서 퍽 터져. 물속에 있는 공기가 녹아 나와버려. 왜냐면 밖이 마이너스 압력이니까 안에 녹아있던 공기들이 밖으로 나와버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에어바인딩 현상이라고 한다. 에어바인딩 현상이 나타나면 탁질이 누출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면이 교란되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수질이 아주 악화돼요. 그래서 안 좋아. 에어바인딩은 안 좋은 현상이에요. 자, 이 현상이 일어나면 사측 내의 무수한 모관의 일부가 폐색하고 혹은 모관의 단면이 작아져서 모관 내에 흐르는 물의 유속이 커진다. 그러므로 탁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많다. 자, 이리하야 유속이 어느 한계를 넘으면 사립 모래 알갱이에 붙어 흡착된 탁질이 세류되며 스카우링되며 이때 여층 중에 억류된 플럭이 파괴되어 여과수와 같이 유출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고? 탁질 유출 현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브레이크스루 동그라미 탁질 유출 현상 동그라미. 자, 요거 읽어보세요. 요거 여기서 에어바인딩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층에 억류된 플럭이 파괴되어 여과수와 같이 유출하는 것을 탁질 유출 현상이라고 영어로 브레이크스루라고 합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장농사 준비하는 학생들은 면접 때 저거 물어보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그래프가 하나 나왔죠. 이쪽이 여과 지속 시간 통상적으로 48시간 정도 얘기를 할 때 여수의 탁도가 처음에 이제 역세척을 하고 나서 딱 했을 때 조금 뛰었다가 쭉 가라앉아서 가다가 여과 속도가 갑자기 딱 튀어 올라요. 이 현상이 반복돼. 48시간 동안 계속 반복돼. 대신에 여과 저항은 끊임없이 올라가요. 근데 여과 저항의 곡선이에요, 직선이에요? 곡선이지. 그때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 완성 여과에서의 여과 저항 델타 P 손실수도 올라가는 거는 직선이었는데 급속 변화에서는 여과 저항 올라가는 게 어찌 된다고? 급속하게 올라간다고 그랬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허용탁도라고 돼 있죠. 허용탁도. 이게 허용탁도라고 돼. 허용탁도가 되기 전에 역세척을 해줘요. 그럼 다시 이렇게 가라앉아요. 역세척은 물을 거꾸로 보내서 사리에 붙어 있던 그런 탁질들을 전부 다 불어서 밖으로 빼내버려요. 그걸 우리 역세척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금방 나올 거예요. 알겠지? 네. 자, 급속 여과지 형식에서는 개방식과 압력식이 있으며 전자는 자연유화의 형식으로 행해지므로 여과지 수면은 자유수면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보통이다. 압력식은 저도 이번에 유충 조사를 하러 가봤는데 어디 있냐면 거기 있더라고요. 욕지도에 가보니까 후자는 밀폐된 철제 여과조에 물을 채우고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여과하는 방식이다. 깡통 여과기라고 해요. 깡통 여과기. 위가 막혀져 있어. 자유수면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 압력을 줘서 물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자, 여과지의 크기
여과지의 크기는 여과 속도와 계획 점수량이 결정되는 다음 식으로 총 여과 면적을 구한다. 완성 여과지랑 똑같죠? 똑같지? 근데 총 여과 속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100m/day 이상?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노? 아까는 여기가 5m/day였었는데 100m/day가 하면 A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진주시만 하더라도 급속 여과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시골 같은 데서는 완성 여과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완사 가보니까 완성 여과 방식을 사용하더라. 완사 가봤지? 네. 안 가봤나? 가봤습니다. 그 순대국이 유명하다. 피순대가 유명한 완사. 자, 여층 4층의 두께는 60에서 120cm 범위로 하고 입경은 완성 여과와 달리 응집한 대형 구유물을 요구하므로 완성 여과지에 비해서 입도가 지름이 크다. 더욱이 역세점을 행하므로 세입자는 표층에 모여 성충하므로 살입자가 세사이면 여과 속도가 더 좋지. 여과의 효과는 좋지만 여과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미구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 미구 LDB 167페이지 여층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미구 안 써있나? 줄쳐놨을걸? 여층 거기 보면 미구 머드볼 쳐있지? 안 쳐있나? 자, 머드볼이라고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세입자를 사용을 하면은 여별 효과가 세임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물이 조금 깨끗해질 수가 있는데 여과 지속 시간이 짧아지겠지. 위가 막혀버리니까. 그리고 어떻게 수위가 빨리 상승하겠지. 그리고 그 위에 미구가 머드볼이 발생하겠다. 이게 해파리처럼 생겼어요. 위에 막 물때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게 머드가 무슨 뜻이고 진흙, 볼이 무슨 뜻이고 그리고 머드볼 자갈처럼 생겼는데 퍽퍽 부서지는 거. 그게 물때가 서로 만나서 머드볼이 생긴다. 자, 발생하기 쉽고 여과사의 유효경은 0.45에서 1.0mm, 균등계수는 1.7 이하, 최대경은 2.0mm 이하, 최소경은 0.3mm 이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최대경보다 큰 것 또는 최소경보다 작은 것이 1% 이하의 모래를 사용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주문진 여과사 3포대에 120만원짜리 사용합니다. 별나 비싸. 근데 기준이 하나 있어. 여기서 LDB 별표 하나. 이것만 합니다. 자, LDB의 D는 뭐예요? D는 여제의 조와 평균의 직경. 통상적으로 D10 들어가요. 유효경. D10 들어갑니다. L은 여층의 두께. 여층의 두께가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 60에서 120이니까 100cm 정도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100cm. 그 다음에 D는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어? 자, 유효경이 0.5 정도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1.0mm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1.0mm 분의 100cm라고 하면 1000이죠, 벌써. 1000이지. 1000이지.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800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은 1000에서 1100까지 이상이 돼야지. 이게 커져야지만 급속여과 설계를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LDB가 먼저 알겠죠? 그래서 LDB는 D는 뭐라고? 유효경의 입경, 그 다음에 L은 뭐라고? 여층의 두께. 그럼 보통 1m 들어가고 여기 0.1 정도 들어가니까 보통 1000이나 1100 정도 이상이 될 때가 이건 800이라고 썼는데 그게 좋다. 크면 클수록 좋다. 근데 크면 클수록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치?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